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 화학과에 진학하면 본격적으로 여러 화학제의 발견과 반응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만 배우기에도 부족한 시간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나 숨겨진 흥미로운 일화들은 놓치게 되는데, 화학계에도 숨겨진 두 명의 앙숙이 있었고, 이들의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분노는 화학 구조론과 반응 메커니즘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러시아 제국 유기화학 황금기와 실험실 동료 혐오에 대한 화학 야사입니다. 흔히 러시아는 불곰과 보드카를 마시며 털모자를 쓰고 힘든 춤을 추는 곳으로 생각되어 과학과의 연관성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19세기 러시아 제국은 의외의 화학 격전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러시아 제국 화학 시대는 니콜라이 지닌이라는 뛰어난 화학자이자 교육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니는 유럽 화학사와 현대 실험실 체계의 선구자인 유스투스 폰 리비이의 제자였으며 선진 학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두 명의 유명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이자 노벨상의 설립자 알프레드 노벨의 화학 개인 교습 선생님으로 활동합니다. 또한 가장 위대한 화학의 발명품인 원소 주기율표를 만든 드미트리 멘델레프의 멘토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당시 지닌의 위치와 세계 과학사에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지닌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두 명을 꼽는다면 알렉산드르 보로딘 그리고 알렉산드르 부틀레로프입니다. 보로딘은 과학계에서 흔치 않은 전문적인 다중 직업을 보유한 인물이었는데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유명합니다. 보로딘 탄생 160주년을 기념해 1993년 발행되었던 러시아 1루블 주화에는 그의 두 전문 분야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학과 음악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나 이고르공, 그리고 현악사중주 1번과 2번이나 교향곡까지 유명한 작품들이 남아있는 작곡가였으며 국민악파의 러시아 5인조의 한 명에 해당하죠. 보로딘과 함께 러시아 5인조에 속한 인물들만 해도 오페라 코카서스의 죄수를 선보이고 평론가로도 활발히 활동했던 세자르 쿠이, 전람회의 그림과 민둥산의 하룻밤으로 유명한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 왕벌의 비행, 세에라자데, 스페인 기상곡의 림스키 코르사코프, 그리고 이슬라메이와 교향곡 타마라의 밀립 발레키레프까지 클래식 음악에 관심 있다면 무조건 들어봤을 명곡들을 만들어낸 인물들 중 한 명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화학자로서의 보로딘도 중요합니다. 보로딘은 지닌 외에도 에밀 에를렌마이어 밑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삼각 플라스크라 부르는 실험 도구의 정식 명칭이 에를렌마이어 플라스크임을 생각한다면 화학의 상징과도 같은 물품을 탄생시킨 인물과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보로딘의 주 연구 분야는 알데하이드 물질의 반응이었는데, 학교에서 알돌 축합 반응이라 부르는 알데하이드 간의 화학 결합 반응 발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로딘은 역사에 이름이 새겨진 뛰어난 화학자였지만 음악 분야에서 더 유명하죠. 그렇다면 지닌의 또 다른 대표 제자였던 부틀레로프는 화학의 모든 것을 바쳤던 만큼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부틀레로프를 화학 구조론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부르는 것처럼 화학, 특히 유기화학의 체계화의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남깁니다. 부틀레로프와 함께 화학 구조론을 만들어낸 인물은 백일몽에서 꼬리를 문 뱀을 보고 벤젠의 고리 구조를 예상해냈으며, 탄소의 사가 결합 원칙과 탄소들의 사슬 연결 구조를 고안한 당대 유럽 유기화학의 넘버원 아우구스트 케쿨레, 그리고 케쿨레와 거의 같은 시기 독립적으로 탄소가 4개의 결합을 이룰 수 있으며 탄소 원자들의 자기 결합 능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분자의 구조를 원자들을 선으로 연결해 명시적으로 처음 표현했던 아치발트 스콧 쿠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틀레로프의 업적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화학 구조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이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정립했으며, 이성질체의 존재를 예측하고 뷰테인과 펜테인의 이성질체 구조들을 합성해 실험적으로 유기 분자 이성질체를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이제까지의 구조식에 이중결합을 처음으로 도입해 불포화 화합물의 구조 표현을 가능하게 한 화학자입니다. 이 발견들은 유기화합물 구조의 무한한 다양성을 설명하는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틀레로프의 또 다른 발견은 우리가 몇 차례 만나본 적 있는 KG 형태의 유기질소 화합물인 헥사민입니다.
헥사민은 그 자체로 요로 감염 등의 치료제로도 작용하며 간단한 화학 반응을 통해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바로 플라스틱 폭탄 C4를 비롯해 온갖 곳에 사용되는 고폭약 RDX와 올해 새롭게 등장한 신규 폭발물인 TNX, 그리고 RDX 제조 과정 중 불순물의 형태로 우연히 발견되었던 더 강력한 고폭약 HMX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헥사민의 제조 자체는 의외로 간단해서 암모니아와 포름알데하이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포름알데하이드라는 화학물질을 처음 합성해낸 것 역시 부틀레로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탄소가 4개의 결합을 만들 수 있다는 평면적 관점을 넘어 원자가 입체적인 4개의 결합을 이룬다는 입체화학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물론 탄소가 사면체 형태를 이룬다는 제안과 해석은 1901년 첫 번째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야코비스 판트호프에 의해 완성되지만 구체적인 모양까지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10여 년 앞선 시점에 이 영역을 엿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부틀레로프는 여러 유기화학자들을 키워내는데 그중 유기화학 과목에서 일찌감치 접하는, 또 그만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2명의 인물이 있으니 블라디미르 바실리에비치 마르코프니코프 그리고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자이체프입니다. 이들은 선후배 관계로 마르코프니코프는 1856년 입학하며 자이체프는 2년 뒤인 1858년 입학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들은 화학과가 아닌 법학부 통상학과 학생들이었는데 당시 러시아 교육은 전문 지식이 효율적인 정부에 필요하다는 믿음과 학업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의 목표는 절대주의 정부의 복잡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실용적 관리자여야 한다는 카메랄리즘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져 법학 및 경제학과는 학위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2년간 화학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시대였으며 대한민국 교육이 본받아야 할 방향성이 듯합니다. 그리고 2명의 법학도는 이 필수 화학 수업을 통해 부틀레로프를 만나게 되며 이를 계기로 화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당시 러시아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카잔 연방대학교에서 교육받고 활동하게 되는데 카잔 연방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유명인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의 5번째 공리인 평형선 공준이 성립하지 않는다 가정에도 논리적 모순이 없는 새로운 기하학 체계인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창시자 중 하나로 쌍곡 기하학을 발전시킨 로바체프스키가 있으며 또 다른 카잔 대학교 출신 인물로는 그 유명한 블라디미르 레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속 카잔 연방대학교는 부틀레로프와 마르코프니코프, 자이체프를 필두로 한 유기화학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선배인 마르코프니코프입니다. 지도교수였던 부틀레로프가 탄소 이중결합에 대한 연구를 확립했던 만큼 마르코프니코프는 탄소 이중결합을 보유한 화합물인 알케니, 할로제나수소 분자 등에 의해 첨가 반응을 겪을 때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성을 실험적으로 추론해냅니다. 교과서에서는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으로 배우죠. 요약하자면 비대칭 알케네, 할로제나수소 등 극성 분자가 첨가되면 수소 또는 전기 양성 부분이 수소 치환기가 더 많은 탄소에 결합되고 할라이드 또는 전기 음성 부분은 알킬 치환기가 더 많은 탄소에 결합한다는 내용입니다.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의 화학적 기초는 첨가 반응에서 가장 안정적인 탄소 양이온이 형성되는 것을 기준하며 물과 첨가 반응에 알코올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반응 잠재성을 갖는 다중결합 분자에 원하는 작용기를 도입하는 첨가 반응의 예측에 유용하기에 저학년 수업에서는 필수적으로 배우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마르코프니코프를 만나는 김에 다른 발견을 하나 더 소개한다면 고리 형태를 갖는 탄화수소 분자인 사이클로알케인의 구조론적 확장에 공헌합니다. 고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 탄소 개수인 3개부터 점차 탄소가 늘어나며 탄소 간 결합 각도에 여유가 생깁니다. 당시 6개 탄소로 이루어진 고리는 뒤틀림이 없어 가장 안정한 형태로 이야기되어 왔으며 이는 지금도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육각형 외에도 오각형 탄소 고리 역시 발견되는데 이보다 작거나 큰 고리는 불안정해 존재할 수 없다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마르코프니코프는 4개 탄소 고리인 사이클로뷰테인과 7개 탄소 고리인 사이클로헵테인을 합성 및 분리해 존재를 보여주며 고리형 탄화수소 화학의 지평을 넓히기도 합니다. 자이체프의 연구는 유사하지만 다른 관점입니다. 자이체프 역시 교과서에서 자이체프 규칙으로 배우는데
유기화합물에서 할로제나 수소 혹은 물과 같은 형태로 제거 반응이 이루어질 때 이중결합이 어느 탄소에 형성되는지를 추론합니다. 이중결합에 연결된 탄소의 개수가 더 많은 분자가 선호되는데 수소화 반응 중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 즉 수소와 열이 출발 알켄의 안정성과 반비례한다는 사실로부터 다양한 알켄의 수소와 열을 살펴보는 것으로 탄소로 치환된 구조가 주변에 많을수록 안정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자이체프의 해석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으로 작용했습니다. 제거 반응에서 조건에 따라 더 많이 치환된 알켄이 주로 생성되는 자이체프 생성물, 그리고 반대로 덜 치환된 알켄이 우세한 호프만 생성물의 두 방향성이 관찰됩니다. 제거 반응에 사용되는 염기의 크기가 작은 경우와 커서 입체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생성물이 다르며 이를 통해 화학에서 반응의 결과물을 형성하는 반응이 연력학적으로 조절되는지 혹은 속도론적으로 제어되는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실험 결과의 경향을 설명하는 경험적 규칙이었지만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화학자들은 찾기 시작했으며 탄소 양이온의 존재와 전이 상태의 구조, 그리고 입체적인 조건과 제한에 의한 영향을 통해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이들로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자이체프의 또 다른 발견은 유용한 비양성자성 극성 용매인 다이메틸 설폭사이드의 합성입니다. 1866년 다이메틸 설파이드를 질산과의 산화 반응을 일으켜 DMSO를 합성하고 논문으로 보고합니다. 이후 DMSO는 목재 펄프를 만드는 크라프트 공정의 부산물인 DMS의 산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DMSO는 사용되는 모든 화합물 종류의 약 80%를 용해시킬 수 있는 매우 편리하고 효과적인 용매여서 지금도 실험실과 산업 분야에서 말 그대로 물처럼 쓰이고 있죠. 1860년대에 들어서며 DMSO가 피부와 생체막을 아무런 손상 없이 빠르게 투과하며 다른 화합물을 운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의학과 약학 분야에서도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로 DMSO가 체내에 유입되면 황화합물 대사로 인해 입에서 마늘 냄새에 구취가 발생합니다. 양치를 못한 날에는 DMSO 실험했다는 핑계를 대보는 것도 좋겠죠. 마르코프니코프와 자이체프 둘 모두 부틀레로프의 뛰어난 제자였으며 같은 시기 공부하고 활동한 선후배로 이들이 긴밀한 우정을 다졌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의 사이는 마치 톰과 제리처럼 성격과 모든 것이 맞지 않아 깊은 반감과 오랜 불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됩니다. 같은 실험실에서 지도교수라는 이른바 공동의 적이 있다면 의기투합할 수도 있지만 동료라도 극한으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원 생활에 인간적 및 사회적 문제를 느낀다면 지도교수가 이상하거나 실험실 동료가 이상하거나 둘 중 하나라 생각하면 됩니다. 카잔 대학에서 시작된 이들의 행보를 따라가 보면 도대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인지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먼저 부틀레로프는 1849년 당시 카잔 제국대학교에 임용되어 1868년까지 활동한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제국대학교로 옮겨 1885년까지 활약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 선배였던 마르코프니코프는 부틀레로프와 시기적으로 겹치는 1860년 카잔 제국대학교에 교수 임용되어 1871년까지 연구하다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대학교로 옮겨 1873년까지 잠시 몸담은 후 모스크바 제국대학교에서 1893년 퇴임까지 활동합니다. 그리고 자이체프는 부틀레로프가 떠났으며 마르코프니코프가 교수로 일하던 중인 1869년 카잔 제국대학교에 임용되어 1910년까지 무려 40년 이상을 몸담고 연구하게 되죠. 단 2년에 불과한 이들의 겹치는 시간 동안 마르코프니코프는 자이체프와 마주하는 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이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양했는데 러시아에서 수학하는 전통을 무시하고 자이체프가 외국의 대학인 라이프치히의 지원에 옮겨간 것에서부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르코프니코프는 자이체프의 박사 학위 심사에서 누가 봐도 노골적인 비꼼이 느껴질 형태의 긍정적인 평가글을 남겨 간접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했으나 자이체프는 학위를 받는 데 성공했으니 단순히 마음속으로 서로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방해와 싸움까지 있었던 증오하는 사이였던 셈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 관계는 학문적으로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유기화학 반응에서의 자리 선택성,
곧 마르코프니코프의 규칙과 자이체프의 규칙에 대한 견해와 분야 또한 상극으로 치닫습니다. 유기화학 반응의 큰 네 가지 구분, 치환, 첨가, 제거, 재배열 중 서로 대응되는 첨가 반응과 제거 반응은 두 규칙의 대상입니다. 뒤늦게 만들어진 자이체프의 규칙이 제거 반응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마르코프니코프가 첨가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자이체프가 자신의 연구 주제를 상극인 분야로 정한 이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이체프가 제거 반응에 대한 규칙을 발표했을 때 마르코프니코프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밀며 격렬히 대립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의 대립과 경쟁은 현대 유기화학, 특히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합성화학의 정밀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틀레로프와 두 제자의 선구적인 연구는 유럽 중심이었던 화학계에서 러시아 화학학파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유기화학 연구의 핵심적인 리더 그룹으로 끌어올려졌으며 그 원동력은 서로를 증오하는 능력 있는 두 화학자의 싸움과 경쟁 덕분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19세기 러시아 제국은 당시 유기화학 분야인 화학 구조론의 선도 국가이자 핵심 학파였습니다. 대학교 유기화학 수업에서 초반에 만나는 마르코프니코프 규칙과 자이체프 규칙을 만든 두 거장은 같은 지도교수를 둔 실험실 선후배 사이였지만 사이가 너무나도 안 좋은 앙숙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비판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떠나는 일도 뒤따랐지만 분노와 경쟁은 학문 발전에 긍정적인 면도 가질 수 있습니다.